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그 강원도 강릉 양양 지역 430번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40번대 이제 할 차례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지난 몇 시간 동안 배웠던 430번대 지역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 복습 겸 해서 살펴보면서 또 이번 공부할 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배우신 것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바닷가에 가까운 그런 그 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온다고 했었는데 거기가 어디죠? 정동진역이요. 예, 정동진 정- 역이었어요. 거기가 몇 번이에요? 정동진 역에 누가 갔을까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삼성전자 직원들이 거기서 워크숍을 한 거죠. 정동진 하면은 이제 해맞이 장소, 이제 일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다 해갖고, 항상 새해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제 일출 보러 가죠. 또 드라마 장소로도 유명하고 한 곳이 바로 정동진이에요. 근데 정동진에 또 하나 랜드마크가 생겼어요. 선크로즈 호텔. 네, 맞아요. 너무 선크루즈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 그 호텔 건물 생긴 모양이 크루즈 배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바닷가에서 바로 인접해 있어갖고 정말 뷰가 아름다운 그런 그 곳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곳이 바로 저기 정동진 역이었었어요. 그리고 산모가 그 뭐야, 그 산후 조리 기간을 마치고 제일 먼저 달려갔던 곳이 어디죠? 산모가 왜 이렇게 막 달려갔을까요? 세상은 마법 같죠. 산모는 오로지 그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죠. 뭐 옛날에 중국에서는 맹모삼천지교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아이 그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뭐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조리 기간을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간 곳이 수상한 마법 학교. 마법학교로 달려간 거죠. 그 수상한 마법학교로 달려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이에게 어떤 호기심과 탐구심, 과학적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혹여라도 어머니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아이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또 그런 걸 보고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상한 마법학교로 달려간 거예요. 거기가 몇 번이에요? 437번. 네, 맞아요. 지금 번호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쭉 얘기했듯이 그 산모가 30일. 출산 후 그 조리 기간이 우리가 37일이라고 하잖아요. 37일. 그러니까 뭐 숫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21일이겠죠. 일주일을 세 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21일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그 조리 기간 끝난 다음에 이제 저기 했다라는 건데 그냥 여기 스토리하고 맞추느라고 그 같은 해시태그로 얘기를 한 거죠. 자, 주문진 수상한 마법학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주문진 수상한 마법학교라고 이렇게 그 포스팅을 했더니 거기 답글에 어떤 분이 진짜 그 수상한 마법학교 관련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주문진에 지금 안 있다는 거예요. 조금 그 장소를 정정해 달라는 그런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보고 정확한 장소를 이제 그 근처인데 주문진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정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437번이었어요. 여기 지금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된 이원철 선생님 계시는데 아마 뭔 얘기인가 그럴 텐데 조금 더 이제 우리랑 같이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런 의문점들이 풀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랬고 어, 또
뭐가 있을까? 여기 430번대에서 했던 적에, 음, 저기 초당 순두부초는 몇 번이에요? 438번이요. 예, 438번이에요. 그 38선이 있는 그곳에 그 38선하고 초당 순두부촌하고 연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때 그런 스토리를 했죠. 남북으로 갈라진 형제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야 그 초당 순두부를 먹으면서 이렇게 그 형제가 서로 헤어지고 한 그런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438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가 소당 순두부촌이었어요. 이게 이제 강원도에 보면 무슨 촌, 무슨 마을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지금 초당 순두부 마을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 427번이 있었는데 거기는 무슨 마을일까요? 상태마을. 예, 황태마을이에요. 인제에 있는. 거기는 2층 버스를 타고 황태마을에 관광객들이 황태 사러 간 거죠. 또, 이제, 고성 양구 쪽에 있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은 이름도 독특해요. 우리 신체하고 일부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마을이에요? 백범마을. 양구 배꼽마을. 백범. 배꼽은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어디예요? 중앙. 가장 중앙이라고 보죠. 배 가운데에 딱 배꼽이 있잖아요. 이 배꼽이 이제 엄마하고 아기하고 연결이 되었던 그 탯줄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 그 탯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야 우겨서 넣었다고 할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아물어진 것이 바로 배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가장 중심인 곳이 바로 배꼽마을이에요. 그래서 양구에 있는데 거기가 배꼽마을은 몇 번이에요?419번. 배꼽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났어요. 네,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419. 419번이에요. 예. 이한희 선생님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한희 선생님도 우리랑 처음부터 출발한 분은 아닌데, 중간에 오셔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아주 지금 잘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고 계세요.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양구, 그 백군마을이 419번이에요. 거기에 그 천문대가 있는데, 국립중앙천문대가 있는데, 거기 천문대에서 뭐 별을 관찰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어찌됐든 거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119 소방차가 막 불 끄러 출동을 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119 그 해시태그를 생각하고 19번이라는 것을 거기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19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봤습니다. 그래서 410번 때부터 430번 때까지 쭉 돌아봤고요. 이제 440번 때 우리가 할 차례예요. 440번 때는 춘천이에요. 춘천 하면은 뭐로 잘 알려져? 무슨 도시라고 그래요? 춘천을. 보통 우리가 저기 이야기할 때 춘천이라는 도시를. 뭐 조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호반. 그러니까 호수 이런 것들, 강 이게 많이 있어서 그리고 춘천하면은 서울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서울 그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그 유원지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춘천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강원도에 뭐 설악산이라든지 동해안 그쪽으로 또 많은 관광지가 있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서울 사람들이 관광을 떠날 때 이쪽 강원도 쪽으로 특히 많이 가고 그중에서도 춘천은 굉장히 거리도 가까우면서 이런 그 일학시설들 이런 게 많은 곳이 바로 춘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후반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440번인데 440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처녀 40 뱃사공. 하니까 40 해갖고 뱃사공 뱃사공. 여기 적어놨죠. 자, 뱃사공. 사공하면 앞에 뱃사공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우리 노래에도 있는 처녀 뱃사공이에요. 자, 이 사공이
룰을 젓는 곳을 이제 그 관광지에 가는데 거기에 그 섬에 갈 때 뱃사공이 룰을 저어요. 그 섬이 바로 무슨 섬이에요? 남이섬. 이게 남이섬인 거예요. 그래서 남이섬 유원지에 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방문을 하죠. 아주 여기 뭐 이렇게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짚라인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단박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바로 이 남이섬 유원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서울 수도권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진 그런 곳이기도 해요. 이 남이섬 유원지가 여기가 440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41번이에요. 441번의 해시태그가 뭘까요? 미사일. 예, 미사일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를 제가 숫자를 써보면 44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41, 이걸 갖다가 그냥 41 이렇게 읽지 않고 따로따로 읽으면 41이 되잖아요. 41. 그래서 41 앞에다가 미자를 붙여갖고 이 41번 지역은 미사일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어디에? 의야. 예, 의암 유인석 유원지라고 의야. 해서 그 유인석이라고 하는 그 항일운동, 독립운동가예요. 이분이 위정척사운동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조선 말에 그 일본에 대처해서 그 학도병? 하여튼 그런 걸 일으켜가지고 항일운동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일제에 한거를 하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유인석이 살고 있는 이 집에 뭐를 떨어뜨렸어요? 미사일. 미사일을 떨어뜨렸어요. 막 의병을 일으켜갖고 그 일제에 막 항거를 하니까 일본에서 그걸 막고자 뭐 실제로 그런 일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스토리가 거의 그 뭐랄까 아주 엉뚱하지는 않죠. 의병 활동을 한 것을 억제하느라고 일본에서 미사일 여기에 떨어뜨린 거예요. 어디에? 의암, 유인석, 의야. 유적지에. 의암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유인석 그 독립운동가의 호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호를 붙여갖고 의암, 유인석, 유원지에서 그래서 춘천에 가면 의암과 관련된 그런 지명들 또 뭐 이런 장소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의암댐, 의암호 이런 그 의암자가 들어간 곳이 있죠. 그래서 춘천에 그 유인석 그 후순이라고 할까? 지금 국민의힘 국힘당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러죠. 국힘당에 한 그 국회의원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유상범이라고 국회의원 중에 있거든요. 그 춘천 출신인데, 그 유상범 국회의원이 저기 뭐야, 이 유인석, 이 후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뭐라, 정치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춘천은 하여튼 이 유인석 그런 분하고 관련된 그런 자손들이 아마 여기 많이 기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지금 알 수 있는 인물 중에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여기 의암, 유인석 유적지에 뭐가 떨어졌어요? 미사일.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441번이에요. 미사일이 441. 떨어졌으니까. 이 4는 강원도를 뜻하잖아요. 지역. 그리고 41은 여기에 지금 연결해갖고 미사일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2번은 어딜까요? 싸이. 여기, 예, 442번에서 이제 싸이가 와서 여기서 공연을 해요. 여기가 어디예요? 광촌. 예,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막, 화면에 얘기를 하고 있는 강촌 리조트예요. 강촌 리조트는 어떤 장소예요? 리조트는 어떤 휴양소예요. 휴양지예요. 스키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또 여름철에는 그 물놀이장도 있고 한 그런 곳이 바로 리조트예요. 우리 가까운 인근의 대전에서는 가깝다고 해야 되려나?
무주 리조트가 있잖아요. 응. 그렇죠. 여기 이제 강촌 리조트, 어, 그런 고급 숙박업소도 있으면서 골프장과 그런 그 휴게시설, 일학시설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누가 왔어요? 싸이, 싸이가 와서 그런 공연을 해요. 싸이가 서울에서 어디서 공연했을까요? 싸이가 어디서 공연했어요? 서울에 서울 어디에서요? 원, 서울 강남에서는 원불교, 네, 원불교 회관에 초청이 돼갖고 그 원불교 본부가 있는 그곳에서 싸이가 그 공연을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원불교 그 재단이 있는 그 본부 건물 거기를 42번으로 생각해요. 자, 서울에서 40번대는 무슨 구에 해당이 돼요? 서울에는 몇 개의 구가 있어요? 우리 대전에는 몇 개의 구가 있어요? 서울은 대전에는 구가 20, 5개죠? 동, 동서남북, 동서남북? 5개 더 되나? 북구는 없죠, 북구는. 다섯, 동구, 다섯 서구. 개. 5개 맞죠? 동구, 네,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일성구. 예, 이렇게 해서 5개죠. 근데 서울에는 몇 음, 개예요? 25개구, 예, 25개구예요. 우리 대전보다 구로 보면 5배가 되는 거예요. 인구도 그쯤 되려나 모르겠네. 우리 대전이 한 200만 저기 하나? 서울이 1000만이라고 하니까, 그 비슷한 것 같으네요. 예. 어쨌든, 예, 그런데 서울의 40번대는 무슨 구라고요? 40번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장소들을 배우는데 가장 기억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잘 알려진 곳. 43번에 있을까요? 용산구, 예. 용산구, 용산구는, 동작구, 동작구. 동작구죠. 용산구는 강북이에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강남이에요. 강남에 40번대는 동작구죠. 음, 예, 그래서 동작구에서 43번은 어디예요? 현충원. 네, 현충원이에요. 어떻게 기억했어요? 음, 현충원에 누가 갔을까요? 사삼, 사삼사체 우주 유속들. 사삼. 네, 4.3 사태 유족들이 자기네 아마 관련된 사람들 중에 어느 분인가 그 국립묘지에 현충원에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참배하러 갔어요. 4.3 사태 유족들이. 그래서 현충원이 몇 번이라고요? 43번, 43번. 13번. 43번이에요. 예,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은 43번인데 우리 여기 대전에도 현충원이 있죠? 거기 국립대전현충원은 몇 번일까요? 874. 몇 번이요? 800, 음, 74. 874? 844. 네, 874 맞습니다. 예, 예. 국립대전현충원은 874번이에요. 어떻게 기억했어요? 현충원 주변에 철조망을 쳤어요. 예, 철조망을 쳤어요. 왜 쳤을까요? 현충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예, 못 들어가게 해요. 누가 못 들어가게? 그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인데 그 영령들을 갖다 해치는 나쁜 그런 귀신들이 있겠죠. 그런 나쁜 귀신들 못 들어오게 거기다가 철조망을 친 거예요. 철사줄을 막 쳤어요. 철사, 칠사,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국립대전현충원은 874번인 거예요. 874번. 자,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거하고 같이 잠깐 알아봤고요. 자, 다시 2번, 이제 43번 여기서는 누가 하냐면은 그 4.3대 유족들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 사태잖아요. 4.3 사태가. 근데 그 유족 중에 아마 김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김유정의 후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후손들이 있어서 여기 김유정 문학촌에 예, 견학 온 거예요. 관광도 오고. 김유정 하면 어떤 분이에요?
문학가. 예, 문학가죠. 예, 소설가고, 우리 그런 분으로 잘 알고 있죠. 뭐, 봄, 이런 저기로,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그 작가예요. 김유정 문학촌. 그래서 여기다 그 김유정 문학 마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조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광객들,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놓은 곳이 바로 김유정 문학촌이에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443번이에요. 요 장소 443번인 걸 기억하기 위해서 사상사태 유족을 기억하라고요. 김유정 후손 중에 누군가, 아니, 후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뭐, 사상사태 일어났을 때, 그 중에 누군가가 이 김유정의 그런 후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참배를 간 거예요. 아까 국립현충원에 누가 갔다고요? 제주 4.3 사태 유족들이 자기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서 국립묘지에 묻힌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배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33번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현충원은 그냥 43번이지만 국립대전현충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74번이라고 했어요. 조금 그 여러분들이 지금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랬어요. 43번에 대한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네, 44번 여기에요. 자, 해시태그가 뭐예요? 4가 두 번 겹쳤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있어도 저기 할 텐데 사자가 두 개나 겹쳤으니까 이거는 죽음도 엄청난 죽음이에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사사 하면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장소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춘천에서는 어디가 그런 장소였냐면 여기 중도 관광지예요. 이하모. 예, 여기에 그런 전설이 있다라고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 44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은 잘 기억이 안 되니까 이 중도 관광지 의암호에 예전에 이제 사약을 받은 사람이 여기 이제 귀향을 간 거죠. 귀향 가서 여기서 임금님의 사약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상해 보면 이 장소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하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중도 관광지는 이 섬에 그 가운데 있는 섬인데 상중도 하중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는 섬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가운데 이렇게 파랗게 이제 양쪽으로 있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섬인데 이 섬도 상중도 하중도로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아무튼 여기 중도에서 뭐가 발생했냐면 하여튼 누군가가 여기 귀향을 왔어요. 누명을 쓰거나 어쨌든 그래갖고 거기서 임금님이 사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444번. 444번. 아주 사자가 세 번이나 되네, 여기는. 444번. 서울에서 44번은 어디예요?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서산시장이에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고거화를 먹고. 그죠. 노량진 수산시장이니까 생선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선 중에서도 이제 이 보갈은 굉장히, 저기, 뭐랄까, 그 보갈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갈을 먹고 사람들이 죽어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이 44번이었어요. 강북에서는 어딜까요? 조금 장소 기억하시기 어려울 텐데. 강북에 보면은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금상구에 전쟁 기념관. 그 전쟁 기념관이 바로 144번이에요. 전쟁 기념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 여기 춘천에서는 중도 관광지. 중도 관광지 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번호로는 44번으로 기억하지만 또 요즘에 최근에 그 아주 뭐랄까, 이름난, 여기가 중도 관광지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거론된 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장난감이 있어요. 뭐죠? 조립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블럭. 블록인데, 블록 중에서도 제일
세계적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거. 그 별걸 다 만들잖아요, 그 블럭으로. 레고. 맞아요. 레고랜드가 레고, 여기 있어요. 레고랜드. 예, 예, 중도 관광지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어디, 외부로 관광 갈 때, 아이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여행 같은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 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 저희들만 해도 가족들이 어디 뭐 여행 가고 하는 거 그냥 그거는 거의 생각 못 하고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여행이나 뭐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걸 했지 가족들 간에 어떤 동반하고 하는 거는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모든 걸 다 가족들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래서 이 춘천이 그런 면에서도 또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해요.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또 할 텐데, 그 전에도 했었죠. 이 춘천뿐만 아니라 앞전에 얘기했던 그 수상한 마법학교 같은데 이런 데 전부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가족들이. 그래서 여기는 그 레고랜드가 있어요. 중도 관광지에. 네, 그래서 여기가 4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5번이에요. 45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45번의 해시태그 사오정. 사후정이에요. 사후정. 자, 이 사후정. 조금 전에 여기 레고랜드를 얘기했는데, 그 바로 위에 지금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역시 움직이는 그런 그, 뭐랄까, 만화 영화 같은 것들 만든 그런 어떤 태동이 된 거잖아요.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하고 떠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레고랜드, 애니메이션 박물관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사후정이 나타난 거는 좀 뭐 이렇게 아주 생뚱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후정 하면 약간 그런 엉뚱한 캐릭터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한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때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엉뚱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애들이 보는 데서는 함부로 어떤 저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막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도자기 같은 거 어깨에 둘러매고 그 탐정 막 흉내내고 막 위에서 떨어지는 거 막 이런 거 그래갖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응? 저 뭐랄까 한 5, 6층 사는 그런 아이들인데도 자기도 그렇게 도자기 메고 이렇게 저 소리치면 나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갖고 막 떨어진 그런 사건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이없는 일인데 실제 아이들은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애니메이션도 이게 첫 출발은 그런 아동적인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사후정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사후정이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나타났어요. 서울에서는 어디서 사후정이 나타났을까요? 노량진 학원가? 예, 노량진 학원가에, 고시학원가에 사후정이 나타나서 고시학원에 그 공부하러 온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막 스커트 갖고 아이스크림 막 이런 장난하면서 그 고시학원가를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이건 논리 갖고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스토리를 만든 거니까 논리로 따지면 안 되겠죠. 예. 논리를 따질 때,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논리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 기억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노량진 고시학원가가 45번이에요. 145번은 용산구에 있는 건데,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사후정이 나타났고, 막, 중앙박물관 가면 우리가 굉장히 그 옛날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유물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니면서 손으로 만지지도 마세요.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하고, 옛날 그
뭐랄까, 궁궐 또는 그 왕릉 이런 데서 출토된 그런 유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니는 곳이니까 어찌 보면 좀 약간 경건하거든요. 근데 사후정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중앙박물관 안에 그 넓은 광장에 막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거죠. 사후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사후정이 또 다른 말로 또 바뀌기도 했는데 신조어로 40대하고 50대가 뭐 한다 이런 걸로 사오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대, 50대. 그 우리가 그 줄여진 말들이 많잖아요. 40대, 50대를 가리켜 갖고 그 사오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50대, 60대, 5060, 뭐 4050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50대, 60대 이것도 또 뭐 56, 5060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부산에 가면은 오륙도가 있어요. 왜 오륙도예요? 왜 오륙도일까요? 섬이 어느 다섯 개가 날은 다섯 됐다는 개로 소리. 보이고 어느 날은 어, 여섯 다섯 개로. 개도 보인다, 여섯 에 개도 보인다. 따라서 어떤 때는 섬이 5개였다가 어느 쪽에서 보면 6개로 보이는 예. 그 섬이 오륙도라고 그래요. 그 우리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오륙도는 해시태그가 몇 번이에요? 해시태그로 오륙도라고 얘기하는 데는 어딜까요? 번호로 몇 번일까요? 그냥 56번이에요. 56번. 56번인데는 다 5, 6도라고 불러요. 6도. 그것을 연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56번은 어디냐면, 서울에 50번 때는 무슨 구예요? 아, 오늘 처음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제가 이런 질문 던져갖고 지금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이럴 건데, 서울에 50번 때는 무슨 구예요? 아까 40번 때는 무슨 구라고 했죠? 동작구, 동작구라고 했어요. 50번 때는 우리나라에 최고의 지성들이 있다는 곳, 관악구, 예, 관악구예요. 서울대가 관악구에 있어요. 원래는 강북에 있다가 이제 하도 데모들 많이 하고 하니까 그 78년 이때께 강남으로 막 이전을 시킨 거예요. 그 서울대를.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사태 이런 것들을 좀 저지하고자 관악구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관악구가 50번대예요. 그래서 56번이 서울에 56번이 어디냐면 그 서울대 공대 캠퍼스가 바로 어, 56번이에요. 공대 건물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떡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사후정 때문에 그랬나? 예, 여기 45번, 도시학원과 해갖고 지금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했네요. 예. 자, 45번 다시 돌아올게요.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는 곳이 바로 45번이에요. 순천에 445번. 아까 중도 관광지에는 레고랜드가 있다고 했는데, 중도 관광지는 몇 번이에요? 444번. 4번.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많이 시간이 갔습니다.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다가 또 끊어질 거예요, 아마 이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나머지 남은 지역들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